순서로 게시팅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구현 영상, 기술 소개, 후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을 발표하게 된 김소리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을 하기 위해 팀원들과 취미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팀원들 모두 영화 감상이라는 공통된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영화 감상은 직장인 취미 부분에서 60.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던 영화 예매 사이트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주제 선정 이후 기존 일반 예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서비스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평소 보고 싶은 영화를 예매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상영 시간표를 확인하는데 영화마다 상영하는 극장이 달라서 3사를 비교하기 번거로웠던 점과 상영 시간을 알아보는 동안 예매하려던 좌석이 매진돼서 영화를 놓친 경험을 바탕을 토대로 일반적인 예매 사이트가 아닌 국내 영화 대표 프랜차이즈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예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사를 한 곳에서 비교한다는 의미로 무비를 줄여서 무무무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무무 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석 설계 발표를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먼저 분석 설계는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분석에 앞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사항이 거론되는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요구사항 아이디를 부여하고 업무명, 유형, 처리 내용에 따른 입력 자료 및 출력 자료를 상세하게 기술한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입니다. 작성된 요구사항 정의서를 토대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한 유스케이스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유스케이스 유형 정의에는 작성된 유스케이스 정의서에 식별자를 부여하고 개발 순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에 선정된 요구사항들이 잘 할당이 되었는지 요구사항 식별자와 유스케이스 식별자를 이용해 추적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으로 유스케이스 정의서에서 사용하는 액터, 시스템의 메인 기능, 타 시스템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전에 작성했던 모든 문서들에서 모든 속성들을 추출해낸 후 그 속성들을 모두 아울 수 있는 객체들을 선정하고 그 객체들 간의 연관 관계를 이어서 표시합니다. VOPC 다이어그램은 실제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화면을 추출해내고 컨트롤러에서 모델을 추출해냅니다. VOPC에서 추출해낸 화면을 화면 단위로 화면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아직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예상되는 화면의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성 항목과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처리 로직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컬 ERD 다이어그램입니다. 로지컬 ERD 다이어그램은 엔티티와 기본키, 외래키 등을 설정하고 이 엔티티들 간의 상호 연관 관계에 따라 연결합니다. 로지컬 ERD 다이어그램은 추후 설계 단계에서 피지컬 ERD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실제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아주 가깝게 설계가 됩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계 단계 발표를 맡게 된 윤대권입니다. 설계 단계의 설명에 앞서 분석과 설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은 추상적이고 랭귀지의 비종속적이라면 설계는 랭귀지를 바탕으로 설계 구체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 설계 표준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패키지와 메소드와 파일의 설계 표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면 정의선입니다. 화면 레이아웃을 통해 실제로 구현된 사이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데이터 구성 항목을 나열하고 필수와 선택 여부, 화면에서의 수정 가능 여부, 해당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였고 처리 로직을 통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와 그에 따른 입력과 파라미터 및 시작화면, 그리고 이벤트 처리 내용, 또한 해당 이벤트에 대해 어떤 컨트롤러가 관여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고 출력, 처리 결과 및 출력화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의 피지컬 VOPC 다이어그램입니다. 분석 단계의 VOPC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여 UI와 컨트롤러와 데이터와 도메인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UI의 화면이 출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의 피지컬 ERD 다이어그램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논리 ERD와 VOPC를 기반으로 정교화 과정을 거친 실제 테이블의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길이, 기본키와 외래키 여부, 넣을 가능 여부를 보여주고 엔티티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정의선입니다. 설계 단계의 테이블 정의선은 ERD를 바탕으로 해당 테이블의 컬럼명과 타입, 길이, 기본키와 외래키 여부, 넣을 가능 여부를 보여주고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목록입니다. 저희는 총 19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테이블들을 목록하여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계 단계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구현 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구현 영상 발표를 맡게 된 엄지민 허재입니다. 그럼 구현 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입니다. 부트스트랩 캐러셀 기능을 이용하여 영화 관련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박스오피스 10개 영화와 관련 영상을 구글 유튜브 API를 사용해서 보여줍니다. 영화는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다음 진행 중인 시사회 정보를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회원은 이벤트에 여기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 전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인증은 청기와 랩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등 입력받는 데이터들은 자바스크립트 유효성 검사를 거칩니다. 추후 영화 추천 서비스를 위해 선호 장르를 선택합니다. 카카오 맵 API를 통해 자주 가는 극장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이후 예매할 때 자주 가는 극장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가입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SNS 회원가입입니다.
저희 문문목은 구글,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 API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카카오를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 정보를 기입한 뒤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휴대폰과 이메일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고 영상에서는 자바 메일을 사용한 이메일 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메일을 입력한 후 인증번호가 담긴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가 입력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되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로그인을 하고 예매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오피스입니다. 박스오피스에서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예매율 순으로 보여줍니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정보는 셀레니움을 통한 크롤링과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 API를 사용하여 가져왔습니다. 상영 예전작에서는 가장 가까운 개봉일 순으로 영화를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또 마우스 오버 시 줄거리 등 영화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가입 시 자신이 적었던 선호 장르를 통해서 영화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상세 페이지입니다. 영화 상세 페이지에서는 감독, 배우, 장르 등 영화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와 구글 유튜브 API를 사용하여 관련 영상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은 평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평점은 바로 총 평점에 반영이 되고 한 줄 평 또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극장별 비교 예매입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프랜차이즈 3사의 모든 극장의 상영 시간표를 한눈에 비교하고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가능한 영화를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별 극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극장을 선택할 때마다 해당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목록이 바뀌게 되고 마찬가지로 해당 날짜와 영화에 따라 관람이 가능한 극장의 목록 또한 바뀌게 됩니다. 해당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 예매입니다. 일반 예매에서는 예매 가능한 영화 목록을 보여주고 자주 가는 극장으로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예매 웹사이트와 유사하지만 프랜차이즈 3사를 한눈에 보면서 예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좌석 선택입니다. 인원수를 먼저 선택한 후 2명 단위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 진행바에서는 선택하는 자리의 등급과 관객의 타입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퀴고더입니다. 퀴고더란 영화 예매 시 원하는 스낵에 따라 주문과 결제를 마치고 현장에서 상품을 즉시 수령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낵을 원하는 수량만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마쳤다면 결제 단계로 이어집니다. 결제하기 페이지에서는 예매 정보와 구매 정보, 그리고 결제 수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 제목, 극장, 좌석 등의 예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퀴고더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자신이 구매한 상품과 상품의 정보, 그리고 총 구매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및 상품권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총 3장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의 종류에는 5,000원권, 만원권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바에서는 예매 금액, 그 다음 할인 금액, 그 다음 최종 결제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는 IM포트 API를 사용하여 결제하겠습니다. 수단은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QR코드로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완료 페이지에서 영화 예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어입니다. 스토어에서는 상품권과 스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 카트 아이콘에서는 장바구니에 있는 스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한눈에 보고 한꺼번에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하 결제 과정은 앞서 보신 결제 과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사회 이벤트입니다. 시사회 이벤트에서는 진행 중인 이벤트와 마감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시사회 정보를 보여주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카카오맵 API를 이용하여 시사회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API로 해당 영화 관련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에서는 기대평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응모해 보겠습니다. 응모 회원의 정보가 다를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응모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사회 응모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응모 마감일에 자정이 되면 스프링 스케줄러를 통해 당첨자 추첨이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마감된 이벤트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퀴즈입니다. 영화 퀴즈에서는 최근 개봉 영화를 관한 퀴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선택하고 채점하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답이 맞힐 경우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회원이 참여한 퀴즈 수, 정답 수, 정답률, 남은 퀴즈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 체크입니다. 출석 체크 페이지에서 당월 출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 시 10포인트가 적립되며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네, 다음 고객센터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대1 문의에서는 회원이 자주 찾는 질문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은 썸머노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또 관리자는 관리 페이지에서 고객이 문의한 내역을 확인하고 글에 해당하는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페이지를 마이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 메인에서는 회원의 등급과 총 보유 포인트, 자주 가는 극장, 그리고 선호 장르 등 회원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매 내역에서는 자신이 예매한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에서 예매 번호를 비롯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취소 시 화면 하단의 부트스트랩 푸시 기능을 사용해 회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구매 내역에서는 구매 상품한 핀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한 내역은 구매 취소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내역에서는 포인트 적립과 사용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영화에서는 회원이 관람한 영화의 리스트와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시리스트에서는 보고 싶어요를 등록한 영화의 목록을 볼 수 있고 영화 보고 싶어요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응모 내역에서는 내가 참여한 응모 목록과 당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의 내역에서는 1대1 문의한 내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문문묵 구현 동영상 발표를 마치고 기술 소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 소개를 맡은 조규이라고 합니다. 네, 기술 소개에서는 문무묵 영화 예배 서비스에서 사용한 언어 및 프레임워크, 툴, 오픈 API 등 전반적인 기술 소개와 제 주반의 웹크롤링에 대한 정의와 함께 왜 웹크롤러로 셀레늄을 선택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사용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HTML과 CSS로 뼈대 및 디자인을 구성했고요. 동적인 화면 처리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와 그 라이브러리로 jQuery를 선택하고 AJAX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반응형 웹을 고려해서 부트스트랩을 넣었습니다. 웹사이트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폰트 어우썸, 구글 폰트 스위트 알러트를 사용했고요. 날짜 형식 데이터의 파싱 검증 조작을 위해서 모먼트.js, 풀캘린더, 데이트피커 API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썸머노트, OW, 캐러셀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입니다. 개발 언어로는 자바, 그리고 자바의 대표적인 웹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와스로는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로는 오라클 10G,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보다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이베티스를 사용했습니다. 또 메일 인증을 위해 자바 메일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API와 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픈 API는 SMS 인증을 위한 청결에,
네, 결제를 위한 아임포트, 맵 사용을 위한 카카오맵, 이외에 영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 코비스 KMDB API를 사용했습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 등 제공하는 로그인 API뿐만 아니라 검색 API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다룰 수 있는 DB버를 사용했고요. IDE로는 이클립스 그리고 브라켓을 사용했습니다. 형상관리 툴로는 GitHub를 사용하고 이외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되는 오븐앱 그리고 스타UML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주관적인 웹크롤링에 대한 정의와 함께 웹크롤러로 왜 셀레늄을 선택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웹크롤링을 검색하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세 개의 설명이 나오는데, 뜻은 알겠는데 이에 관한 용어로 웹크롤링, 스파이더링 등 다양한 용어 많이 나와서요, 어떤 게 맞는지 좀 정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참조하기 위한 사이트에서 마저도 정확히 뭐가 맞는지는 나도 모른다며 크롤링, 스크래핑, 데이터 긁기 등 다양한 용어로 부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크롤러를 무엇을 사용했냐를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용어들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크롤링이라는 단어를 계속 검색하고 또 검색했는데요. 구글은 어떻게 웹페이지를 수집할까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김영진 구글 엔지니어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웹페이지를 모은다. 잘 알려진 웹사이트부터 방문해 웹페이지를 수집한다. 이것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검색 서비스는 이렇게 크롤링을 반복하며 웹페이지를 수집한다. 크롤링에 수집한 웹페이지를 다시 크롤링하고 그 웹페이지와 연결된 또 다른 웹페이지를 크롤링해 무수히 많은 웹페이지를 모은다. 이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처음 목표로 하는 사이트의 내용에 다른 페이지로 향하는 링크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또 이동하게 되면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를 크롤러가 첫 주요 사이트에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링크를 전부 수집하고요. 또 다음 링크로 이동해서 같은 방법으로 추출해서 저장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검색을 시도하면서 검색어에 따라서 검색 엔진에 따라서 사용자 접속 정보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정해서 결과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색 서비스에서 크롤링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및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종합해서 제 주관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정의하면요, 정확히 웹 크롤링이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된 복수 개의 웹페이지를 브라우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웹 크롤링은 사실 웹 스크래핑입니다. 웹 크롤러가 가져오는 어떤 웹페이지가 있을 때 추출하기 원하는 항목의 위치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웹 크롤러는 웹 크롤링을 하면서 웹 스크래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동작을 웹 크롤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웹 크롤러로 왜 셀레늄을 사용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배경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개발 언어는 자바를 쓰고 있고요. 크롤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발 시간의 부족으로 다른 크롤러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미리 공부했었던 제이숲과 셀레늄을 그 후보로 두게 됐습니다. 셀레늄과 제이숲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속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검색하고 거기서 확진 환자를 표시하는 도면 텍스트 부분을 똑같이 가져왔는데요. 제이숲은 1초가 걸리는 반면에 셀레늄은 8초가 걸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 차이이기도 합니다. 둘 다 특정 주소로 요청을 보내지만 셀레늄만은 실제 브라우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화면에 렌더링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후에 도움을 찾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요. 이는 각 크롤러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제이숲은 정적인 페이지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셀레늄은 브라우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 키 조합을 보낸다든지 클릭을 한다든지 도움이 렌더링 되거나
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동작을 통해서 동적으로 생성되는 도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JSON 특정 주소에 대한 요청에 응답을 파싱하는 메소드만 지원하는 반면에 셀레늄은 자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 셀레늄에서 코드 파일을 읽어서 사용한다면 jQuery나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돔과 상호작용하는 데는 거의 한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셀레늄에서는 사용자의 입력 도구인 키보드, 마우스를 코드를 통해 직접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데이터를 스크래핑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웹크롤러로 제이스보다는 셀레늄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고 자기소개 및 후기를 좀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베셋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조규이고요. 예매 관리본을 맡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좀 가뿐하네요. 첫 조가 이런 기분이었겠죠? 한 솔직히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조금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맨날 코딩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이틀 전쯤 됐을 때 강사님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곧 끝난다라는 말을 하니까 약간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현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성격이 유별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조원들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래서 물론 이제 저희 6시 이후에 다들 가시잖아요. 술 먹으러. 근데 뭐 그때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 발표 후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관리를 맡은 김소리입니다. 6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취업하셔가지고 전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원관리 모듈을 맡은 김수정입니다. 6개월 동안 좀 많이 힘들게 왔는데요. 드디어 끝났다니 너무 기분이 좋고 아직 발표 남으신 분들 계시지만 오늘 끝이잖아요. 또 다른 시작이 있으니까 다 모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벤트랑 고객센터를 맡은 엄지민입니다. 일단 저 6개월 동안 고개 좀만 돌려도 보였던 사람들이랑 교실이랑 강사님이랑 뭐 매니저님이랑 당장 내일부터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울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다들 6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장인 QBC와 함께 MA 파트를 담당했던 윤대건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저희 팀 모두 하나하나가 정말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점심시간마저 코딩에 열중을 쏟았던 조규비 씨, 저희 조장인 조규비 씨가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카리스마 있게 정말 멋지게 저희를 이끌어주신 김명진 강사님께도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 동기분들 정말 멋졌습니다. 끝으로 좋은데 다들 취업하셔가지고 다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관리랑 결제 관리를 맡은 허지행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3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30대가 됐고 이렇게 30대가 돼가면서 자바 실력도 많이 늘었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반 사람들 모두 다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너무 힘이 많이 드셔서 으쌰으쌰하면서 6개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들 알아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한테도 감사의 박수 다 같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 한번 합시다.